아버지, 42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이현우의 고함 소리가 양로원 로비에 울려 퍼졌다. 주먹이 접수대를 강하게 내리쳤다. 줄 사람에게 줬다. 77세의 이명환 노인은 휠체어에 평온하게 앉아 눈빛에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제 돈이에요. 제 거라고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니? 이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은색에서 창백해졌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6주 전 비 오는 밤. 이현우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의 붕대로 감긴 이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혼자 사시다니 너무 위험해요. 피곤한 목소리였다. 수진 아주머니가 넘어지신 걸 발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 매일 모실 수가 없어요. 양로원을 알아봤는데 거기서 잘 돌봐드릴 거예요. 안 갈란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 목소리를 높였다. 목숨 걸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또 넘어지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병실에는 몇 분간 빗소리만 맴돌았다. 이명환은 어릴 적부터 키운 아들을 바라보았다. 45세의 머리는 벗겨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사업한다고 쉽지 않겠지? 현우야. 아버지 내가 바쁜 건 원망 안 해. 하지만 그곳이 왜요? 먹을 것도 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매일 걱정하는 줄 아세요? 사업 문제로 머리 아픈데 집까지 신경 써야 하니. 노인의 가슴에 가시가 박힌 듯 했다. 알았다. 갈 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통장과 집문서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3일 후. 이현우는 아버지를 양로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이명환이 짐을 꾸릴 때마다 모든 물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모습이 이상했다. 낡은 사진 한 장, 찻잔 하나, 누런 책 한 권. 아버지, 이제 충분해요. 일상용품만 가져가시죠. 이현우는 시간을 재촉했다. 강수 양로원 앞에 차가 멈추자 이명환은 회색 건물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서글픔에 휩싸였다. 원장 진혜린 씨가 맞이했다. 이명환 선생님. 입소를 환영합니다. 기준실은 월 35만 원의 식사 제공됩니다. 방은 크지 않았다. 침대 2개와 장식장이 전부였다. 이명환의 침대는 창가에 위치해 마당에 오동나무가 보였다. 이현우가 수속을 마치고 말했다. 아버지, 며칠 적응해보세요. 문제 생기면 연락주세요. 회의가 있어 먼저 가야겠어요. 잠깐. 노인이 아들을 불렀다. 현우야, 언젠가 아버지가 없어지면 내가 날 그리워할까? 이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버지, 그런 생각 마세요. 당연히 그리워하겠죠. 저 정말 가야 해요. 아들이 서둘러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명환은 침대 모서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첫날 밤. 이명환 할아버지는 잠을 설치셨다. 동료 장민수 할아버지는 전직 공장장 출신이었다. 명환 씨, 아드님이 대단하신 모양이네요. 차 값만 해도 3천만 원은 하겠는데? 응. 사업을 하거든. 우리 아들도 돈은 많지만 뭐 어차피 우리 늙은이들은 다 이런 최후를 맞는 거 아니겠어? 다음날 구내식당에서 명환 할아버지는 다른 노인들을 관찰했다.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간호사 장지우가 속삭였다. 조미경 할머니예요. 82세신데 아들이 3년 전에 모시고 온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할머니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환 할아버지는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침 식사 후 산책 나간 그는 은행 ATM에서 잔고를 확인했다. 75억 6,641만 5,200원.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들 현우의 말이 떠올랐다. 며칠 있으면 찾아뵐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주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그는 시복지재단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기부를 하려고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진혜린 부이사장이 마중 나왔다. 어르신.
어떤 프로젝트에 기부를 원하시나요? 명한 할아버지의 시선은 독거노인 지원 문구에 머물렀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자녀들이 옆에 없거나 돌봐드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관심이 필요한 거죠. 기부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얼마 정도 생각 중이신가요? 금액이 크다면 전용 기금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명한 할아버지는 자료를 받아들고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외로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며 식당에서 본 미경 할머니가 떠올랐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가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셋째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적응은 되셨나요? 잘 지내네. 다만 집이 그리워서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전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갈 수가. 끝나면 꼭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은 명한 할아버지는 허탈함을 느꼈지만 다시 기부 서류를 펼쳤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우는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외출. 인근에 다양한 급의 요양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주 오후, 그는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다시 재단을 찾았다.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전용 기금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혜린 부이사장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버림받은? 요양원에 보내진 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요. 그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기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75억 6천만 원입니다. 잔돈은 제가 처리할게요. 혜린의 펜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얼마라고요? 선생님, 이건 가족 서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족에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 상태 확인을 위한 심리 평가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2~3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절차 시작하죠. 그 후 며칠 동안 이명한 어르신은 공증처, 은행, 로펌을 오갔습니다. 간병인 장지우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이 할아버지, 요즘 왜 자주 외출하세요? 일 좀 처리할 게 있네? 지우야, 우리 노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 장지우가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동반이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선 먹고 살 걱정은 없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외롭지? 3주 차. 이현우가 과일과 건강식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잘 지내. 그냥 좀 답답하네. 너도 나이 들어서 자식이 어떻게 대해주길 바랄 것 같아. 이명한 어르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시간이 정말 없다면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려도 이해할 거예요. 좋은 요양원이 한 달에 100만 원 넘고 1년이면 1000만 원 넘는데 내 자식이 그 돈을 써줄 것 같아? 이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야. 잠깐 지명한 어르신이 무언가 말하려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별일 아니야. 4주 차.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진혜린 과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서명하시면 지명한 어르신 지원 특별기금이 정식 출범합니다. 다음 날 서명할 때 이명한 어르신은 한 조항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1년 이상 자식에게 버림받은 공동주택 노인 중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나쁜 분들을 우선 지원 사회복지협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진혜린 과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명한 어르신은 작은 식당에서 홀로 식사하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살아계셨다면 이 결정을 지지해줬을까? 은행에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64원. 42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마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자 장지우가 알렸습니다. 이 할아버지. 아드님이 저녁에 오신대요. 저녁 7시. 이현우가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또 외출하셨다고요? 은행 갔었지? 은행은 왜 가셨는데요? 현우야. 아버지가 모든 돈을 기부해버리면 너 어떻게 할래? 이현우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기부하시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버지, 그런 생각 마세요. 그 돈은 제 유산인데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이명환 어르신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정말로 기부해버리면 나 미워할 거냐? 이현우가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사기꾼 연락이라도 받으셨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린 사기가 많다면서요. 현우야, 아버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평생 가장 미안했던 건 내 엄마한테 최고의 치료를 못 해준 거고, 가장 후회되는 건 진정한 효도를 일찍 깨닫지 못한 거야. 이현우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몸이라도 안 좋으세요? 사람이 평생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란 말을 전하고 싶어. 알아.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자주 만나러 올게. 이현우가 떠난 후 이명환은 진혜린 주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전용 기금은 언제부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나요? 대략 일주일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도움 대상자들을 조사해야 하니까요. 이 씨, 왜 유독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특별히 신경 쓰시죠? 이명환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내가 그중 하나이기 때문이요. 6번째 주가 끝날 무렵 이현우는 은행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현우 씨, 고객님 아버지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슨 자금 이동이죠? 지난달 400만 원 이상의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이현우는 충격을 받고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은행에서 400만 원 넘게 송금했다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명환이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다. 현우야, 내일 한번 와라. 직접 말해주지. 안 돼요.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돈을 어디에 쓴 거죠? 기부했단다. 전화나두가 몇 초 정적에 휩싸이더니 이현우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뭐라고요? 내가 기부했다고. 누구에게 기부했다는 거예요? 400만 원이라고요.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들을 돕는 복지재단에 썼다. 미쳤어요. 그건 제 돈이에요. 내 돈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당장 갈게. 1시간 후 이현우가 양로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대체 누구에게 기부하신 거예요? 사기 당하신 거 아니에요? 사기 아니다. 내가 뭘 하는지 잘 알고 있네? 잘 안다고요? 4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나요? 다 알고 있네? 하지만 현우야, 그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제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자식인 제게 물려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아들 손에 이렇게 양로원에 던져진 채 방치된 나 같은 노인들에게 주는 게 옳다네. 이게 제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다. 버림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려는 거야. 이현우는 무너져 내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모시고 갈 테니 돈 돌려받게 해주세요. 제발요. 현우야, 일어나게. 이미 기부한 돈은 돌아오지 않네? 심리평가도 받고 공증도 완료된 합법적인 절차였어. 이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현우야, 이 6주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아니? 첫 주엔 이틀 뒤에 온다더니 일주일을 기다렸고, 둘째 주엔 일이 바쁘다며, 셋째 주엔 1시간도 채 안 머물고 가더군. 넷째와 다섯째 주엔 겨우 전화 몇 통이 전부였어. 알아요. 바쁘시겠지만 현우야, 여기 미경 할머니가 계셔. 아들이 3년 전에 모시고 온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대. 우리 룸메이트 민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매달 찾아뵌다고 했는데 벌써 반년째 소식이 없어.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우리 노인들에겐 자식들이 찾아오는 게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돈 벌기에만 급해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없구나. 현우야, 내가 나를 이곳에 보낸 순간 이미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전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뒤에야 알게 될까?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우야, 내 재산을 기부한 건 안갚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기 위함이자 내게 돈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는 거야.
하지만 돈 없으면 어머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어요? 현우야, 지금 내게 돈이 부족해 보이니? 진짜 부족한 건 내가 곁에 있어주지 않는 거다. 45세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먹였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믿는다. 하지만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 됐어. 돈보다 아버지 건강이 중요하니까. 이때 간호사 지우가 들어왔다. 이 할아버지, 자선총회 혜린 팀장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설립하신 특별기금이 첫 성과를 냈어요. 15분 중 8분은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겼고 7분은 생활비와 의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명환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도움받은 분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지. 혜린 팀장이 떠나자 현우가 물었다. 아버지, 후회는 안 되세요?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 평생 중 가장 보람찬 순간이야. 아버지, 제가 다시 같이 살자고요. 옛집으로 돌아가요. 명환 할아버지는 6주 만에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을 때 혜린 팀장이 다시 나타났다. 깜빡할 뻔한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기금 규약에 특이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다. 계좌잔고 영원을 본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4억 2천만 원. 아버지 평생 적립한 유산이 사라졌다. 아버지, 그 돈을 누구에게?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하지만 현우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기부증서의 추가 조항이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는 혜린 팀장이 제시한 서류를 보고 몸서리를 쳤다. 수혜자 중 자녀가 1년 이상 방치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돌보지 않을 경우 해당 자녀는 수혜 금액과 동일한 기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자 사후 1년간 월 4회 이상 방문하지 않을 경우 자녀 재산은 전액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현우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피를 나눈 부자 사이에 이런 계약을? 이가의 이명환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아무런 동요도 없이 말을 했다. 현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깨달았으면 해서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다. 내가 외면한 노인들을 봐라. 그들도 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자식들은 어디 있느냐? 이현우는 몸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고 흰 뼈가 드러날 정도로 화를 참았다. 그건 도덕적 협박이에요. 전 일하랴 바쁜데 어디서 시간을 내요? 게다가 갑자기 재산을 모두 기부하시면 제 앞날은 어쩌고요? 회사 자금 사정도 벅찬데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명환 할아버지는 실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야, 내가 매번 바쁘다고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넌 어디 있었나? 혼자 집에서 넘어졌을 때는? 이제 와서 돈 이야기만 하고 이게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이현우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평생을 죽어라 일한 게 다 아버지 잘 살게 해드리려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드시다니. 노인은 머리를 저으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현우야,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요양원에서 지낸 6주 동안 수많은 노인들을 봤다. 그들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자식의 관심이었다. 이때 진혜린 주임이 나섰다. 이현우 씨, 아버님께서 이 기금을 만드신 건 버려진 노인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양심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비로소 후회할 겁니다. 이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건 먼 훗날 이야기고 지금 당장 회사가 위기입니다. 아버지, 제발 기금을 취소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이미 서류에 서명했단다. 명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힘으로 극복해봐라. 언제까지 아버지 돈에 의지할 셈이냐? 이현우는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좋아요. 이렇게 무정하시다면 전 안 올 겁니다. 문을 박차며 나가는 아들을 향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야, 후회하지 않을 거냐? 후회 안 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폐쇄된 문 너머로 사라진 아들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찾았다. 현우가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후 이현우는 회사 살리기에 매달렸지만 자금난과 투자자 이탈로 결국 파산했다. 동거하던 여친은 집을 나가고 그는 반지하 방에서 술로 세월을 보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난 전 동료의 질타에 그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다. 술주정뱅이처럼 요양원 문을 두드린 이현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용서해주세요. 그의 눈물은 1년간의 후회와 반성이 서린 것이었다. 노인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부자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다. 이가는 아들 흐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현우야, 돌아오기만 하면 됐다. 사실 난 내게 화낸 적 없단다. 그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했을 뿐이야. 이제야 알겠니? 이현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 제 행동으로 증명할게요. 진정한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확연히 변했다. 업무에만 매몰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명환의 뒤를 따라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면 스스럼 없이 노인들의 집안일을 도왔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파산의 상처도 서서히 극복해가며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아갔다. 명환이 설립한 장애노인 지원재단은 부자의 협력 아래 더욱 활발히 운영되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이면 현우가 직접 박스케이크를 준비해 수혜자들에게 나눠주었고, 겨울철에는 할머니들 목도리 뜨개질 강습을 주선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